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부 방송에서는 이제 칠판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 경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2부 방송에서 말이죠, 실질적 경매 나오니까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건 그냥 소멸주의죠. 원칙하고. 예? 우리가 실전 경매, 안종의 경매 TV죠. 방송에서 말이죠, 소멸주의인데, 말소기니 권리가 독수리 오용제에서 저당권, 담보가등기, 그거 언급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정이 그게, 모른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 경매하면 안 돼요. 그죠? 완전히 그게 기본 ABC야. 소위 경린이 경매 어린이잖아요. 그죠? 이들조차도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나와 있고, 여기 보니까 가등기도 보면 담보가등기가 있고 보존가등기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담보가등기는 뭐다? 저당권으로 본다. 일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미경매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요. 잠깐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보니까 전세권 등기 있지 않습니까? 전세권 등기는요, 제가 그 파트 가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세권에 대해서 제가 할 말 많아요. 근데 참 이게 딱 안타깝더라고. 어쨌든 봐가지고 이 전세권 등기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같은 게 이게 공동주택이거든요. 오피스텔 등 구분 등기된 집합금 보니까 공동주택입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면요, 이때는 봐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전세금 반환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소송 안 한다는 것이지요. 전세권에 의해서 전세금은 직접 어떻게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밑에 보니까 이게 또 강제 경매 신청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어떤 경우냐니까, 이건 제가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여기 나와 있죠. 집합 건축물이 아닌 이런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단독주택 있잖아요, 그죠? 토지 건물 따로 국밥이야. 이게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요, 토지 등기부등본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말이죠, 건물 등기부등본이 있고 토지 등기부등본이 있는 경우가 극히 아주 간혹가다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일단 집합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면 토지 지분번이 이렇게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이게 단독 토지 건물 따로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독주택 등 일반 건물입니다. 일반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전세권자는 소송 제기해야 됩니다. 즉 이게 뭐냐니까, 여기 보면은 단독주택인데, 그 중에서 1층, 2층, 3층이잖아요. 그죠? 3층인데, 그 중에서 나는 뭐다? 1층만 전세권 설정했어요. 1층만. 1층에만, 잠깐만요. 1층 여기만 전세권 설정했다고, 여기만. 1층에만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땅에는 전세권 설정 안 했죠? 2층에도 전세권 설정 안 했죠? 3층에도 전세권 설정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1층에 전세권 설정한 이 사람은 전세 기간이 끝났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세권 등기부등본상 등기되고 해가지고 되게 좋다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또 했는데 보니까, 집주인이 이 양반이 말이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전세권을 반환 안 해주니까 안 주는 거야. 돈이 없다 이거지. 이런 상태에서 이 전세권자 이분은 다른 데로 자기 전세금을 뽑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자꾸 안 주니까 그럼 어떡한다 이게. 이 전세권자 양반이 열받아가지고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여기 집행관행입니다. 판결문, 요런 경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같은 경우는 한 3, 4개월 만에 끝나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이게 명명백백한 사실행위잖아요. 그죠? 제가 판사다 그러면요, 집주인하고 전세권자 부릅니다.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여보, 저 사람한테 저 전세금 얼마 받았어? 네, 받았습니다. 근데 전세기간이 끝났네? 네. 왜 안 줘? 빨리 줘. 이 끝나는 거예요. 한 3, 4개월 끝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판결문으로 전세 목적물을 판결문이니까 강제. 그때는 강제 경매한다니까, 그때는 토지 건물 첨부를 경매 신청한다. 왜 토지 건물 첨부냐? 그러니까 집주인의 소유가 토지와 건물 첨부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한다면요, 이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보면, 여기서도 보면 이제, 원고가 전세권자가 되고, 그죠? 전세권자. 피고가 뭡니까? 집주인이.
피고가 뭐다? 집주인이잖아. 돈 줘야 되는데, 전세금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이 사람 피고가 된단 말이야. 그럼 법원에서는요, 이런 판결을 내린단 말이죠. 피고는 원고에게, 뭐, 예를 들어 전세금 뭐 2억 원을 지급하여라. 자, 2억 원을 지급하여라. 지급하여라. 이렇게 나왔지, 그죠? 지급하여라. 그럼 이게 뭡니까? 돈 주라, 이게. 이행해라, 이행. 이행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결문은 이행 판결문이라고 합니다. 돈 주어라. 근데, 그전에도 돈 못 줬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전에도 돈 못 줬는데, 이번에도 돈 못 주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 했잖아요. 이행 못하면 뭡니까? 앞에 불자가 붙는 것이죠. 불이행이죠. 무슨 불이행인데, 봐가지고, 채무 불이행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권자한테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채무자야. 그럼 채권자는 누군데? 전세권자가 채권자란 말이죠. 근데, 전세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불이행이야. 근데 집주인 너 뭐지? 나 채무자, 채무 불이행이야.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다? 집주인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토지건물 첨부를, 왜냐면 토지건물 첨부가 집주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첨부에 대해서 판결문 받았으니까, 판결문이면 강제. 항상 강제경매 신청이라는 것은요, 강제경매도 임의경매는 안 그렇습니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는 거야. 이자를 안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경매 신청을 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전세권도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가지고 뭐 단독주택의 전세권이 설정되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 건물 일부에만 전세권 설정됐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경우 보면 단독주택임에도 불구하고요, 전세권자가 전세 목적물 전부를 경매 신청하는데 임의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예를 들자면요, 전세권 이 설정된 그 범위가 보니까 1, 2, 3층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돼 버렸어요. 그리고 땅에도 전세권 설정해 버렸어요. 이런 게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요, 소송 제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전세권의 효력이 땅에 다 미쳐버리잖아요. 건물에 다 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건물 전부에 대해서 전세권 효력이 딱 미쳐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런 식으로 소송에 의해서 큰 판결문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이런 불편함을 없애버린 거야. 전세권에 의해서 다이렉트로 임의경매 신청한다는 거. 자꾸 기침이 나네. 잠깐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전세권도 지금 제가 우리 이번에 실질 경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제경매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판결문의 종류는 이제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는데, 이게 이행 판결문만이 채무자 명의의 어떤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 근원에 해당된다. 형성 판결은 뭡니까? 요즘 보니까 사람들이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죠? A와 B는 이혼한다. 이래서 끝나고, 이거 가지고 집행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럼 확인 판결은 뭐냐, 이게? 서울 광진구 자양동 1번지 땅 희망사항입니다만, 땅 만평은 안종현이 거다. 안종현이니까 뭘 확인한다. 이게 확인 판결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행 판결은 뭐다, 이거? 돈 줘라. 갚아라. 이행하라 이거죠. 근데 못 갚아서 그러면 앞에 불자 보내. 불이행. 뭔 불이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 신청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제경매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막 학구적으로 막 파고들지 마십시오. 우리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경매 종류 보니까 이미, 강제경매 신청했구나. 야, 강제경매 신청했으면 옛날 안종현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했으니까 봐가지고, 이게 어떤 후순위이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의한 무익료에 해당돼가지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이제, 여러분들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지, 맨날 기본 기초 그 단계에서 못 벗어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무슨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뭐 소유권 취득 시기는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한 때 민지법 135조 나와 있고요. 네. 차이점 뭐냐면 임의경매 같은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순서에 의해서 배당 순위가 확정되는데 강제경매 같은 경우 채권자 공평주의에 의해서 채권액에 따른 안분 배당하다. 이게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그 전에 제 책을 보신 독자분들 중에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 담보권 같은 거 설정된 순서니까 선착순이잖아요. 그죠? 예를 1순위 저당권, 여기 2순위, 3순위 하면 이게 순위가 1, 2, 3. 이것은 원칙인데. 그런데 또 예외적으로 어떤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권리도 있죠. 뭡니까? 세금. 또 뭐예요? 근로자 임금 채권. 예? 얘들은 무소불위라니까. 특히나 뭡니까? 예,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그냥 최우선 변제치고. 근데 세금은 또 우선 변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간에 있어서 빠르면 권리에 있어서 강하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시간에 있어서 빠르더라도 권리에 있어서 내가 강하다. 여기에 예외 사항으로서 조세 채권과 근로자 임금 채권에 해당된다. 이것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고 이제 이 채권자는 채권자 공平주의입니다. 내가 대법원까지 올라가가지고 말이야. 대법원에서 판결문 받았어요. 내가 대법원에서 판결문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어? 그럼 뭐 어쩌라고 봐가지고. 아니, 여러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서요. 대법원 올라가서 어떤 판결문 받아도 치자 이거죠. 확정 판결 이행하라고. 그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맹탕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대법원 판결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봐가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학업심에서 뭡니까? 차용권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지 않습니까? 차용권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해서 법원에서 판결문 받는단 말이죠. 받아보면 뭐 할 낀데, 못 잘 낀데 그래서. 그걸 못 잘 낀데 봐가지고. 채무자 해가지고 저 사람 명의로 된 뭐 재산 아무것도 없던 거 완전 맹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판결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채권자예요, 단지. 단지 이 사람은 뭐다, 지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뿐이지, 그냥 일반 채권자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봐가지고요, 예를 들자면요, 앞에 뭐 가압류가 있고, 여기도 또 가압류가 있다, 손치자 이거죠. 근데 보니까 여기 가압류가 A고, 여기 가압류 B인데, C라는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해 버렸어요. 그죠?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이랬을 적에 보면요. 이 A 가압류, B 가압류, C 강제경매, 전부 다 일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A는, B는, C 해가지고요. 채권자 공평주의니까 각자 강제경매 신청해서 누가 들어가서 낙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낙찰 받으면 낙찰 금액 대비해가지고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소위 뭐 어떻게? 안분 비례 배당을 한다는 것이죠. 안분 비례 배당. 이게 이제 안분 배당이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야, 이거 제가 오늘 보니까 사건을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일단 쉽게 드릴게요. 너무 막 그냥, 잠깐만요. 해가지고, 네, 나와있네.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 지식인에서 질문 들어온 사안에 대해가지고 제가 일단 네이버 지식인에는 그 영상물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우리 채널에는 9월 27일 날 오후 2시에 오픈되도록 제가 예약을 걸어놨습니다. 이 영상물도 예약을 걸어놓는 게 있어요. 이게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 현재 경매 진행 중입니다. 경매 진행 중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보세요 봐가지고 제가 아까 수원지방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20% 저감된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제가 관심 있으신 분들 대비해가지고요, 요거 사건번호 오픈해 드릴게요. 수원지방법원이죠?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에 65,960호 임의 경매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 경매잖아요. 그죠? 임의 경매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전용 면적이 59.76제곱미터에서 18.08평인데 이게 24평형입니다. 24평형인데요. 이게 현재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등을 방문해 보니까 현재 최근에 얼마 7억에 매매된 사례가 하나 있어요. 7억입니다. 7억에 매매된 사례가 하나 딱 있더라 말이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입찰 25일 전입니다. 25일 전이에요. 25일 전인데 그럼 보시니까 여기 박모씨라는 분이 1차 길날 해가지고 단독으로 해서 5억 5천 150만원 쓰셨잖아요. 그러다가 대금 납부를 안 하셨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안 하니까,
이때는 뭐다?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요게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내려오니까 유찰이야. 그럼 유찰은 뭐다? 아무도 입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매각 기일이 2021년 10월 19일 날 잡혀 있습니다. 3억 5,56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게 본건 24평형인데, 요거 지금 보니까 복도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4평형인데, 7억이네, 7억. 7억으로 해가지고, 아니, 실제 거래된다니까요, 7억에. 근데, 와, 3억 5,500이면은, 이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아마도 7억이란 여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1차 기일날 5억 5,100만 원 팍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팍 쓰고 나서, 5,080만 원이죠, 그죠? 이 금액이 10%니까 5,080만 원 팍 대금 납부하고 나서 그냥 팍 대금 납부 안 해버리니까 뭡니까? 대금 납부 안 해버리니까 어떻게 5,080만 원 그냥 우와 해가지고 몰수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분입니다. 얼마? 5,080만 원. 떡 싸먹었다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5,080만 원. 어쨌든 한순간에 이게 착각인지 아니면 분석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5,080만 원 그냥 5,080만 원 돈 벌어도 시원찮은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자 이건 다시 보면 이제 입찰 보증 금액이 보증 금액이 이제 보십시오,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3억 5,560만 원에 20%인 이번에는 7,112만 원을 가져가야 됩니다. 7,112만 원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상에서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분이 5,080만 원을 유일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뭐겠습니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발이 손이 되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비는 거에 빌어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어. 해가지고 경매를 취하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를 취하를 시킨다고 하면 이때는 5,080만 원 있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 양반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분 입장이라면요, 여기 찾아가가지고, 경매 취하로 좀 해달라. 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하고 또다시 경매 진행하게 되면은, 경매 진행했다는 경매 비용 연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줄게. 그런 식으로 한 상태에서, 저는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안 그러면 내가 5,080만 원 말이죠. 날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이 또 급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5,080만 원이니까. 여기서, 좋아. 그럼 뭐, 경매 취하 조건 내서 한 2천만 원 줄게. 이렇게 딜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부정행위 아니죠. 그죠? 이건 부정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번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줄게. 알았어. 그럼 3천만 원 회수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최소한도 어떤, 손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그런데 채권자가 미동도 안 해버려요. 그러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5,080만 원 딱 몰수당하면서 매년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죠. 매년 입찰 참여했다가 입찰 보증금 몰수되는 금액이 얼마? 600억, 700억 매년입니다. 1년입니다. 1년 단위 800억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깝다. 근데 왜 도대체 이분이 5,080만 원이란 대단히 큰 거금이잖아요. 이것을 왜 본인이 포기를 했겠는가? 포기한 이유가 뭔가? 이유는 경매정보지에 다 나와 있어요. 경매정보지를 보니까 검은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이 여백이다.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경매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 경매정보지 보면요, 하는 거 다 이게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우리 보자 이겁니다. 뭘 보는지, 이게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화면을 키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비교해보죠. 김모 씨라는 분이 보증금액 2억 2천만 원입니다. 일단 대항력이 있대요.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18년 4월 9일이잖아요. 그죠? 2018년 4월 9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당권이 언제 설정됐습니까? 2008년 6월 15일이니까 요거보다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확정일자 언제 받았습니까? 2020년 8월 5일자로 확정일자 받아요. 그것도 이분 같은 그전에는 전입신고만 하고, 저도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요즘 같은 경우 말이죠. 이제 임차인들도 어지간하면 전입이 확정일자, 심지어 월세 말이죠. 보증금 500엔 말이죠. 20만원, 30만원 사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확정일자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확정일자 필요도 없어요. 경매가 진행되면 최우선 면제로 받아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말이지, 이제 확정일자 받으려고 하는데 2억 2천만 원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말이지, 또 특히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행위를 한다 이랬을 적에는요, 중개업자들이 그걸 난 서비스 측면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줘요. 그런 행위를 하는데 확정일자 안 받았다가 이분 같은 경우는 언제 확정일자 받았지? 이게 경매 기입 등기된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가 동시에 같은 날짜죠. 2020년 8월 5일 날 확정일자 받은가 동시에 2020년 8월 5일 날 배당이라는 것은 법원 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 2020년 9월 28일이잖아요.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 이거죠. 권리신고물 배당 요구 신청.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관계인들이 특히 임차인들이 권리신고물 배당 요구 신청을 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비치시켜놓은 어떤 양식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그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뒤에 뭐가 첨부됩니까?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 있죠, 그죠? 임대차 계약서 사본하고 주민등록 등본, 그죠? 예. 주민등록 등본 이렇게 하고 500원짜리 인지가 요즘도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인지를 붙여가지고 법원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가 확정일자를 늦게서 받았다. 이게 제가 조금 이게 냄새가 나는 듯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안 받았으니까 뭐 왜 안 받았냐 이거. 그냥 귀찮아서 안 받았단 말이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확정일자가 전입은 저당권보다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요. 조사인데 대항력이 있습니다. 있고. 확정일자가 2020년 8월 5일입니다. 2020년 8월 5일이에요. 2020년 8월 5일 이걸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좀 하시면서 밑으로 잠깐 내려볼게요. 보시면요, 이거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확대를 해서 보면요, 가압류가 하나, 둘, 셋, 넷, 압류가 하나 있고, 또 가압류 있고, 압류 있네,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가압류권자들의 등기부등본상의 청구 채권액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뭐 4억 4천, 1억 8천, 14억 8천, 1억 1900, 8,800. 압류는 뭐 신경 안 썼어요. 이것부터 다 합쳐보니까 얼마? 23억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인데 말이죠. 이분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다? 전입신고는 저당금보다 빠른데 확정일자는 언제? 2020년 8월 5일자로 확정일자 받았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와, 전부 다 2019년이죠? 2019야. 심지어 압류보다도 나중에. 또 가압류 2020년 7월 13일보다 나중이잖아요. 또 보니까 2020년 7월 14일 날 경매 기입 등기된 그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악의 경우는요, 이분 같은 경우 최우선 면제 대상도 안 되고 해서 낙찰자는 2억 2천만 원 전액을 다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될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이거죠.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5억 5천이잖아요. 그죠? 그럼 2억 2천 인수하면 얼마입니까? 7억 7천이죠. 그죠? 근데 현재 매매가 7억이거든요. 이야, 근데 내가 7억짜리를 7억 7천만 원 주고 사야 돼 말아야 돼? 뭐 아니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겠죠. 그죠? 7억 7천만 원 주고 내 이거 산다 그러면 이 양반은 자금과 시간 측면에서 널널한 사람이야. 탱자하는 거야, 봐가지고. 근데, 못 사, 그럼 뭐다, 이게.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단 말이지, 돈이 없어. 차라리, 이거 막, 5천, 80만 원 포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이, 대금 납부를 못한 것이 보니까,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대금 납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 동네가, 요건 지금, 제가 좀 이따가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는데요. 저는 현재 호갱노노를 보고 있어요. 그 부동산 사이트 시설을. 호갱노노. 저는 이 회사하고 저는 관계없어요. 근데 여기 딱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 회사는 그 가격 정보를 제시해 주는데 그래프를 이렇게 어느 정도 표시를 해 주더라고. 근데 이 동네 보니까 그래프가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앞으로도 계속 치고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잡으려고 얼마나 생쇼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잡힙니까? 안 잡히잖아요. 그죠? 갈수록 더 올라가다. 아파트 값 올라갔다. 빌라 더 치고 올라간다니까. 이러다 나중에 뭐 거품이 빠지면은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죽으니까 이렇게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봐가지고 7억인데 가격이 올라간다. 근데 내가 자금이 넉넉하다 그러면요. 예를 들면 이분 같은 경우 2021년 6월 17일 날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7월 달에 뭐 8월 달쯤 대금 납부하고 9월 달
11월 달 해서 명도하고, 뭐 내년쯤 되면은, 이게 봐가지고 8억이 될 수도 있고, 9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은, 나름대로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7억이란 매매 금액을 봤을 적에, 과연 입찰 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7억이라는 것을, 만약에 이게 대한경이 내림 차인이 있는데 이분의 전세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 2억 2천만 원 이것이 이 사람이 경매 절차상에서 다 배당 받아간다면 하자가 없는 건데, 배당 못 받아가니까 2억 2천만 원 인수한다는 그런 전제에서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매매가 7억인데, 그렇나, 이 7억이라고 매입할 거야. 그럼 여기도 간단해요. 2억 2천만 원 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억 8천만 원이죠. 그죠? 4억 8천만 원 입찰은 돼요. 그럼 이게 이제 10월 19일에 해가지고 4억 8천 쏘면 돼요. 야, 근데 7억은 좀 뭐하잖아. 한 6억 9천 해야지, 6억 9천, 그죠? 6억 9천만 원 써야지. 그럼 여기도 2억 2천 빼요. 간단해. 그 얼마입니까? 4억 7천이잖아, 4억 7천. 이런 식으로 입찰 가격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에는 보니까 낙찰이 될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이게 이 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또 제가 아까 칠판에서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 사람이 했구나, 그죠? 그럼 선순위가 했노? 후순위가 했노? 저당권자 1순위잖아요. 이런 경우 봐가지고, 선순위가 했으면 그냥 마음 놓고 들어가요. 대입연대 가능성도 없고, 무익녀 관계도 없어요. 이 경매가 진행되니까 말이지, 소유자 측에서 말이지, 이 경매를 취하를 시켜본다. 이게 취하시킨다. 이분들 입장에 봐가지고, 돈 3억 8천만 원 다 받아야지만 경매를 취하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물건이 저당권자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는데, 대금 납부하기 전에 이 집주인이 말이지, 이 3억 8천만 원을 갚아버렸어. 갚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매 신청의 원인이 된 채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취소 기각 결정이 나버립니다. 그럼 낙찰자 나는 어떻게? 입찰 보증금 10% 받고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간단해. 그래서 이제 선순위,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경매 정보에서 볼 적에, 거의가 다 이제 실질적 경매니까, 그죠?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냐, 딱 봐가지고, 임의 경매다, 그럼 선순위, 안정빵이야? 임의 경매다, 후순위가 있나? 야, 요거 봐라. 대입연재, 무익녀에 의한 매각 불허가 여기에 딱 걸릴 수가 있겠네. 또 특히 강제 경매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익녀, 대입,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여지도 있을 수 있겠나. 일단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 이게 5,080만 원을 입찰 보증금 몰수당하신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도대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뭘 알고 인지를 하고 입찰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단독 입찰인 거 보니까 어설프게 공부하신 거야. 제가 볼 때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어떻게 됩니까? 한 집안 말아먹습니다. 그죠? 알려면 내가 확실하게 알자, 이거지. 확실하게 안 상태에서, 나름대로 내가 투자 결정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주변에 말이지, 안종인 경매TV, 안종인이가 참 경매 잘 안 된다. 그 사람하고 내 인맥이잖아. 내가 잘 알아. 카톡 좀만 나한테 막보러 적답이 들어와. 그런 식으로 인맥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실력을 키우자는 거.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요, 수원지방법원 2020 타경의 65,960호 사건입니다. 경기도 영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소재하는 24평형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복도식인데 이게 단지가 넓은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전자지도에서 위치를 잠깐 보죠. 여기 보시게 되면, 상당히 넓네, 봐가지고, 그죠? 여기 동화 창립,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재건축 바라보면 24평형이 7억 하나요, 봐가지고. 또 옆에도 무슨 보니까 수지 삼성 내면 4차 아파트 있네요. 또 주변에 중학교, 여기 또 풍덕 초등학교, 그죠? 또 밑에, 남쪽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노선이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있어가지고 위치상으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동쪽으로 해가지고 동천역인가요?
신분 당선이네, 그죠? 또 수지구청역, 수지구청역이 있고, 본건 이제 여기 소지한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하나 더 뭐냐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복도식, 이게 복도식입니다. 복도식 맞죠, 그죠?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 내부 구조는 방 두 칸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보니까, 그냥 뭐 일반적인 뭐 아파트 뭐 이렇게 되죠, 그죠? 여기 딱 복도식 형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주차는 전부 다 이제 지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이 건기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언제 되는가 한번 볼까요? 요것만 보고 오늘 방송 마칠게요. 95년도 됐네, 95년도, 그죠? 95년도 같으면 몇 년 됐습니까? 2005, 2015. 한 30년이 조금 못 됐다, 그죠? 이것도 뭐, 조금씩 뭐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또 리모델링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거 대비해가지고, 뭡니까, 낙찰받아가지고, 요즘 대출 받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세 물량을 귀하니까, 전세 놓고 또 주변에 학교가 있으니까 전세 수요는 어느 정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음 방송은 2021년 9월 29일 날 있습니다. 수요일 날 있고요. 그때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